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는 한 93석쯤 될 겁니다. 2당입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바른정당보다 자유한국당이 친박의 지지자들을 태극기 집회 국면에 탄핵 과정에서 걸고 모았어. 당 지지율은 12% 안팎이 나오고, 뭐 본인들은 그래도 바른정당보다는 활기찬 경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26일 실시한 그저께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책임당원 현장 투표율이 18.7%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18만 1473명 중에서 3만 4천명 정도만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저라고 평가받은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41.2%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투표자가 그때는 8만 2,600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3만 4천명. 자, 한국당은 2007년 경선 투표율은 70.8%고 2002년 때는 51.3%였습니다. 보수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도 경선 투표율이 올해는 경북의 25%, 대구의 18.6%에 불과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보수가 거의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보수가 위기라면 보수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탄핵 과정에서 골수 친박의 덜미가 잡히는 나머지 합리적인 온건 보수 당원들은 투표를 사실상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투표 또한 아마 강성 친박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 후보 또한 그런 이 도로 친박 성향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타고 한마디로 이 경선 대박 등 흥행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 한국당은 책임 당원들만 상대로 국민 경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 31일 날 새벽쯤에 박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 구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크겠죠. 또 세월호 문제 등이 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불만을 가진 보수 진영이 결집할 소재는 남아있지만, 과연 이런 수준을 가지고 반문연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등은 보수 정당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저렇게 된 마당에 친박 비박 싸움은 무의미하다. 민주당 득세가 저들 잘해서가 아니다. 보수가 분열에 갖다 바친 것이다. 좌파의 독재 견제가 이 땅의 보수 우파에 나갈 길이다. 후보 결정보다 합당부터 논의를 해라. 저는 이 말에 100%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전제가 매우 틀렸는데요. 민주당의 득세가 보수가 분열해서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무너졌죠. 무너진 결과로서 분열이 된 거지, 분열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정상적인 보수였다면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의 저런 일방 통행식 여당을, 새누리당을 국회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여기고 여당의 대표를 여의도 그냥 출장소장으로 여기는 이런 형태들을 진작에 시정했다면, 여당 내에서도 우병우를 바꿔라 할 때 우병우를 진작 교체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잘잘못을 더 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의식 자체가 거의 없이 국회의원 자리에 몰두했고 보수의 가치라기보다는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청와대의 눈에 들어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외에 거수기 역할 외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가게 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첫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이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이제 와서 친박 비박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마디로 공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따져야 되고요. 이번에 이기고 지고 저는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기는 되겠지만은 후보 단일화 정도가 할 수 있는 정도일 건데 후보를 단일화하는 부분은 그건 그냥 한번 힘써보자라는 정도고 솔직히 합당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떼야 됩니다. 합친다면 선거 이후에 보수의 어떤 몰락이 왜 이 지경이까지 왔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보수 노선의 수정에 대한 한마디로 갑론을박 대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서 가야 되고 또 지금 탄핵 집회 과정에서 등장한 아스팔트 보수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것까지도 정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통합하든가 말든가 하는 부분인데 통합을 해도 망할 거고 안 해도 망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망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이 최고고 서로 과거는 따지지 말자, 묻지도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존립의 근원인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명확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유예하고 단일화 논의부터 우선 해보자 라는 부분은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기득권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보수가 빨리 하나로 되어서 보수가 아닌 기득권의 앞잡이 즉 돈을 받는 보수를 받는 그런 정당 패거리가 되어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뭉치고 이렇게 해서는 저 스스로부터 이 썩은 정치 패거리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요. 보수만 단일 후보를 하자. 정권을 넘길 일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가 연대에 부정적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른정당과 단일화만 고려하자. 또 일각에서는 반민주당 단일 후보를 만들자. 즉 문재인을 빼고 단일 후보를 만들자. 그래서 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보수 후보 이렇게 사자구도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은 그냥 대선 이후에 당권만 바라보고 그냥 가미카제식으로 자결하자라는 데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30명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후보가 선출된 이후의 단일화 방향에 대해서 자, 바른정당과는 통합은 어렵더라도 후보 단일화는 될 수 있는데 안철수, 김종인 등과 단일화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한국당이나 보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했고요. 정우택 대표의 이런 언급은 이번 대선을 한국당, 바른정당의 보수정당 단일 후보와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
이렇게 이 4명이 치르는 사자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해도 쉽지 않은데 각 당에서 후보를 내어서 사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필패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협치 세력 대 문재인 패권 세력 등 비문연대로 1대1로 붙어야 성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렇게 사자 대결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가 끝까지 한국당과 안 하겠다는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또 배경에는 안 후보도 문제가 많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가능성도 없는 그러는데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제1야당으로 가서 다음에 또 정권 심판 구도, 총선 구도가 짜여질 때 야당을 하면서 주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도 하고 설사 안철수로 단일화되어서 우리가 안철수하고 연정을 하더라도 그는 뭐 여당 같지도 않은 한마디로 겉절이 여당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야당이 낫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의 이 영남권 의원들은 안철수가 호남에서 문재인 표를 잠식하고 자, 안희정이 가진 영남권 표가 반문재인으로 보수 후보에게 집결하면 단일화를 안 해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파 단일 후보 좌파 2명, 좌파 2명은 문재인 그리고 심상정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중도 안철수 1명으로 사자 구도로 치르면 보수가 성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간의 사고를 쳐놓고 쌓아놓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와중에서도 밥이 넘어가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얼렁뚱땅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자세 같으면 그냥 정치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진다고 전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그런 진다고 전제하고 야당하겠다고 하면 굳이 뭐 그렇게 지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경원, 아까 말한 정진석 등은 문 후보가 안보 불안 후보이기 때문에 그를 다자 구도로 안보 문제를 지적한 데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즉, 문 후보가 안보 불안 찬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자 구도로 치러서 대선 후를 보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서 혹 이기면 다행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준표,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거라 보이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한국당 후보가 되어 본들 초상집에 상주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결국 본선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 즉,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즉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바른정당은 유승민, 이쪽은 홍준표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뭐 지금 5% 대 12%면 합치면 17, 안철수는 한 20, 오자 대결했을 때 여론조사 지난주 갤럽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통합 후보가 한번 또 경선을 해서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가 자기가 100% 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묶어내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 개헌이나 연정이나 임기 단축 이런 합의들인데요. 안보를 앞에 세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이런 안보를 앞에 세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각 당의 경선이 끝나는 4월 초부터 경선이 이제 이 대선이 본선이 시작되는 4월 중순까지 한 2주간의 기간 동안 이런 합의가
시간이 짧은데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냥 무조건 단일화해서 몰빵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안보라는 부분을 앞에 내세우고 명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력 분산을 전제로 이 합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다 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를 앞에 내세워서 반문연대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는 지금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져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안보를 앞에 세우고 한번 누가 되든 한번 해보든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지고요. 지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선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는 한 93석쯤 될 겁니다. 2당입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바른정당보다 자유한국당이 친박의 지지자들을 태극기 집회 국면에 탄핵 과정에서 걸고 모았어. 당 지지율은 12% 안팎이 나오고, 뭐 본인들은 그래도 바른정당보다는 활기찬 경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26일 실시한 그저께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책임당원 현장 투표율이 18.7%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18만 1,473명 중에서 3만 4천명 정도만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저라고 평가받은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41.2%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투표자가 그때는 82,600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34,000명. 자, 한국당은 2007년 경선 투표율은 70.8%고 2002년 때는 51.3%였습니다. 보수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도 경선 투표율이 올해는 경북의 25%, 대구의 18.6%에 불과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보수가 거의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보수가 위기라면 보수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탄핵 과정에서 골수 친박의 덜미가 잡히는 나머지 합리적인 온건 보수 당원들은 투표를 사실상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투표 식적으로 불만을 가진 보수 진영이 결집할 소재는 남아있지만 과연 이런 수준을 가지고 반문연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등은 보수 정당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저렇게 된 마당에 친박 비박 싸움은 무의미하다. 민주당 득세가 저들 잘해서가 아니다. 보수가 분열에 갖다 바친 것이다. 좌파의 독재 견제가 이 땅의 보수 우파에 나갈 길이다. 후보 결정보다 합당부터 논의를 해라. 저는 이 말에 100%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전제가 매우 틀렸는데요. 민주당의 득세가 보수가 분열해서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무너졌죠. 무너진 결과로서 분열이 된 거지, 분열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정상적인 보수였다면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의 저런 일방 통행식 여당을, 새누리당을 국회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여기고 여당의 대표를 여의도 그냥 출장소장으로 여기는 이런 형태들을 진작에 시정했다면
여당 내에서도 우병우를 바꿔라 할 때 우병우를 진작 교체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잘잘못을 더 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의식 자체가 거의 없이 국회의원 자리에 몰두했고 보수의 가치라기보다는 기득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청와대의 눈에 들어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외에 거수기 역할 외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가게 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첫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이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이제 와서 친박 비박 따지는 것은 또한 아마 강성 친박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 후보 또한 그런 이 도로 친박 성향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타고 한마디로 이 경선 대박들은 흥행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 한국당은 책임 당원들만 상대로 국민 경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 31일 날 새벽쯤에 박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 구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크겠죠. 또 세월호 문제 등이 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